어제는 봄비가 내렸어요. 울진의 산불 진화에도 도움을 주고 또 딱딱한 땅속에서 세상에 나오려고 버둥거리는 어린 새싹들에게도 단비가 되었겠죠. 여러분의 행복 마음속에도 촉촉하게 봄을 알려주었어요. 비가 오는 흐린 날씨였지만 행부는 어제도 고산 신도시 현장을 누비고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오픈하기에 좋은 상가가 어떤 게 있을지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을 따져보느라 양말이 다 젖을 정도로 뛰어다녔거든요. 의정부시의 미니 신도시급인 고산 신도시에는 상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이미 분양이 끝난 상가도 있고 이제 막 분양을 시작하는 상가도 있네요. 저는 임대로 들어갈 예정이지만 이곳에 상가 분양을 받으러 오시는 투자자나 또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구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상가 투자를 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일지 행보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돈 되는 상가는 어떤 게 있고 또 사면 안 되는 상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파트 투자가 요즘에 힘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상가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상가 투자를 잘 하면 매월 일정한 금액의 세를 받기 때문에 노후에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좋은 투자처가 되고 있어요. 이때 상권 분석을 잘 못해서 상가가 너무 많은 곳이나 아니면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곳에 분양을 받게 되면 공실로 오랜 시간 방치가 되고 월세는커녕 이자를 못 내서 낭패를 보는 그런 임대인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어떤 곳에 상가를 사야 할까요?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상가를 사라고 조언을 합니다. 상가 투자는 아파트하고는 달라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기보다는 월세를 얼마나 잘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분양하는 사람들은 현재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브리핑하면서 신도시일수록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 잘 모르는데도 굉장히 잘 좋은 상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재 월세 수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래에 얼마나 꾸준하게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신도시의 경우 이 상가를 이용할 세대수와 또 인구수 그리고 주변에 다른 배후 상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보가 보고 있는 상가는 고산 신도시 중심 상가인데요. 현재 입주한 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당장은 상가들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수자인 DSTG 아파트가 내년에 입주를 하고 나면 조금 상가가 활성화될 그런 상황이 보이고 또 중심 상권이 상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세대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력 있는 그런 중심 상가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어지는데요. 또 의정부 시내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밀락 2지구하고도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고산 신도시 내에 있는 주민들만 이곳 중심 상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항아리 상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조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근처에 상가를 사라고 조언을 하거든요. 상가를 살 때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좋거든요. 전철역 앞에 있는 상가나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상가들은 또 월세가 비싸긴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해도 성공할 확률은 조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임대를 얻기 위해서 권리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공실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죠. 고산 신도시 내 중심 상가들은 전철역은 없어요. 하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거의 50m, 100m 반경에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간 곳 빼고는 입지는 조금 비슷한 걸로 보여요. 또 뒤쪽에 있는 상가들도 지금 현재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지만 또 수자인 STG 쪽을 보고 있어서 입주가 다 되면 오히려 그쪽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상가를 노리는 것이 또 포인트가 되겠죠. 상가가 여러 개 붙어 있다 보면 눈에 잘 띄는 상가도 있지만 또 묻혀서 보이지 않는 상가도 있거든요. 물론 상가에 입주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를 어떻게 눈에 띄게 하느냐도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되도록이면 손님이 지나치는 것보다는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의 상가가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공공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은행이나 큰 병원이 들어서 있어서 조금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빌딩이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돈 되는 상가 고르는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절대로 우리가 투자하면 안 되는 상가, 이런 거는 어떤 걸까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어, 아무리 싸게 준다고 꼬셔도 공실이 이미 많이 있는 상가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고산 신도시 중심 상가는 이제 막 상권이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공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파트들이 다 입주가 되고 주변이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도 공실이 많은 상가라면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분양이 안 돼서 나중에 세일을 하는 그런 상가도 있어요. 굉장히 분양가의 뭐 3분의 2 가격 아니면 2분의 1까지도 깎아주는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경우 싸다고 들어가게 되면 월세가 안 나가기 때문에 월세 창출은커녕 이자도 못 내고 정말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싸게 준다고 해서 혹하는 그런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이 있는 상가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오거나 머무르는 상가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상가가 급한 경사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입자나 주인이 자주 바뀌는 상가나 또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고 과장해서 분양하는 그런 상가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가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하고 상가 투자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내가 사려고 하는 상가 주변에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요일별로 주말인지 평일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발에 땀이 나게 뛰어다녀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거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발품, 손품 팔아서 좋은 자리, 또 후회하지 않는 자리, 그런 자리, 상가를 구해보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열심히 뛰어볼게요. 감사합니다.